아나운서입니다. 저희 다문화 방송신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 사무부총장님을 만나 뵙고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저희 다문화 방송신문에서 처음으로 인터뷰 드리는 여성 명사세요. 그동안 제가 쭉 봤는데 네. 대부분 남성 정치인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늦게 하게 된 건데 어쨌든 처음으로 감사합니다. 안산은 한국에서 가장 다문화인의 비율이 많은 곳으로 각종 언론을 통해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김현 전 의원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네. 평소 다문화에 관련된 부사무총장님의 철학과 소신에 대해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초대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했는데요. 그때 상임위가 행정안전위원회 하고요. 그 다음에 외교통일위원회, 정무위원회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좀 많이 한 편인데, 회에서 이 교부세 문제를 다루는 의정 활동을 했는데, 그때 제가 2015년도에 이제 안산에서 정치를 이제 지역에서 출마할 준비를 할 때 살펴보니까 당시에 인구가 한 80만 명이 넘는데 7만 한 1000명 가량이 이제 외국인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대략 한 9% 정도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행정 수요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했어요. 그래서 10% 정도의, 그러니까 전체 예산의 10%가 좀 돼야 되는데 당시에는 한 33억 정도를 주제 그래서 국무조정실과 이제 협의도 했었고, 제가 2016년도에 불행히도 재선 국회의원에 성공을 못하는 바람에 그 문제를 다룰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해결하지 못한 거에 대한 이제 안타까움을 갖고 있었는데, 현재 9월 말 기준으로 보면 안산에는 107개 나라에서 8만 한 7천 명가량이 이제 들어와 계신 걸로 집계가 되는데, 첫 번째로는 저는 이분들이 다 민간 예교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107개 나라의 민간 예교관들이 안산에서 거주하고 계신 거고요. 그 실제로 제가 태국도 그렇고 네팔도 그렇고요. 이제 의정 활동 때문에 해외 국감을 가면 안산을 다녀왔던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좀 놀라서 어떤 계기로 다녀오셨냐고 여쭤보면 노동자로 친구가 가 있고, 그래서 이제 안산에 일요일에도 저희가 은행이 되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은 그렇게 반면에 안산은 그런 이제 먹는 문화나 아니면은 그 자국에서 경험했던 그런 다양한 문화 체험도 할 수 있고, 특별히 이제 아무래도 토요일 일요일 날 그 은행을 가야 되는데 좀 그 많이 거주하지 않은 경우는 그렇게 토요일 일요일 날 그러니까 은행 업무를 볼 수가 없는데, 반면에 이제 안산은 그 조건이 원곡동이나 선무동에 이제 갖춰져 있어서 그게 되게 편리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가 이제 그 산업도시이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많은 노동자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실 안산의 경제에 많은 보탬이 되고 있는 분들이 바로 이 다문화 분들이다고 보고, 같이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그 대안을 모색해야 되는 것이 안산에 있는 정치인들의 목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저희 집 앞에 그 음식점이 엄마는 베트남인이고요, 아빠는 한국인이고, 거기 이제 2세들하고 아기 때부터 보았습니다. 그래서 친구처럼 제가 이제 그 이모처럼 하는데, 그 베트남 분인 엄마의 이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그다음 삼촌들이 이제 비자 발급되는 그 기간에 와서 같이 이제 일을 도와주고, 그리고 한국 문화나 한국 그 경제 보탬이 되는 걸 보면서 역시 안산은 다문화 도시, 글로벌 도시임 분명하고, 그것이 점차 발전돼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그러니까 다문화인들에게 풍요로운 도시로 이렇게 좀 상징적으로 돼야 되고, 지금 현재 안산시장 윤한섭 시장님이 무엇보다도 원곡동에 지금 살고 계시기 때문에 다문화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라고 저는 보고, 또 그 이전에 뭐 김철민 시장님도 그러셨고요. 최근 들어 특히 이주민 여성들이 각종 폭력에 노출되어 사회적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정책으로 해결할 방법이나 대안이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한국 남편이 그야말로 좀 우리가 좀 아이가 있는 앞에서 폭력을 행사해서 굉장히 좀 미안한 일이, 저희가 사실 정서와 한국의 정서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잘 만들고, 그다음에 부지런하고요. 새벽 4시부터 생활 전선으로 나가고, 특히 여성들이
사회 참여나 사회활동,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제 다문화로 저희의 이주해 와서 생활터전을 잡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 나라에서 어느 정도 사실은 좀 역할을 좀 해오셨던 분들이 많이 있는데 한국 분들하고 결혼하는 과정에서 좀 왜곡된 문화가 있고요. 또 좀 저희가 예전에 독일의 광고, 그다음 간호사를 갔을 때 독일에서 그런 경험을 저는 좀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초창기에 좀 그런 이제 차별하는 사람에 대해서 차별하는 게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차별하는 것 속에서 잉태된 것이 폭력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간헐적으로 나오는 그런 폭력적인 일, 그 다음에 이주 여성들이 고통받는 것은 상당 부분 많이 해소가 됐다라고 보고요. 언론에서도 다문화로 우리 대한민국에 오신 분들을 그러니까 뭐 고부 갈등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언어의 장벽 때문에 생기는 또 폭력적인 사태, 그 다음에 이제 차별로 인한 그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이제 이주 문화센터나 아니면 여성들만을 위한 그런 상담소, 이주 여성 상담소가 전국에 한 28군데가 있고 또 5군데가 좀 늘어났는데 저희 안산만 하더라도 지금 이제 제가 인터뷰하는 이곳이 외국인 주민들에 대한 지원센터이고요. 거기에 이제 그 교육시설도 있는 곳이고 그것이 이제 온곡동의 한 중심지에 지금 자리 잡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용을 하는 곳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이제 피해 여성들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많다거나 또는 고통을 호소하거나 그런 거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안산은 적어도 거기서는 조금 훨씬 더 이렇게 문화적으로나 아니면은 자치단체와 그 이제 지역 간의 그런 많은 소통으로 공동체의 활동으로 그런 문제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물론 제가 다 알고 있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비공개나 아니면은 고통이 있어도 어디에다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그런 그냥 스스로 감당하고 계신 분들도 있다고 보는데요. 여기 이 인터뷰나 아니면은 이제 지면을 통해서 혹시라도 불편함이 있다면 여기 이주 지원센터, 주민 지원센터에 오셔서 상담을 하고 그리고 또 있고 동별로 그런 이제 특히 여기는 다문화 특구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손길을 보여주신다면 응당히 저희가 또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다문화라고 하면 굉장히 좀 이질감이 있었고, 그다음에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서 또는 이제 외모에 대한 이제 차이 때문에 안산이 좀 힘든 곳 아니냐라는 왜곡된 인식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제가 많은 분들에게 여기 107개 나라에서 87,000명이 와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에 굉장히 놀라움을 표시하고요. 또 특히 이제 고려인들이 18,000명이 지금 이제 또 거주하고 정착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대략 한 10만 명 가량이 이제 다문화와 또 우리 동포들이 외국에 살던 동포들이 들어와서 안산에서 생활터전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것에 불편하지 않은 교육의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이정표도 그러니까 그 다양한 언어를 이렇게 설명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좀 이렇게 촘촘하고 꼼꼼하게 좀 챙겨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 이제 보건복지나 의료 분야 정부에서 의료에 대한 지원을 확장하고 있는데 이런 외국인들이나 아니면은 동포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데 미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런 분들까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정치인의 할 역할 아닌가 싶고요. 저도 그것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여성 의원님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네. 굉장히 그 섬세한 것까지 두루두루 이렇게 네. 터치하는 모습이 참 든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안산에서 여러 가지 정치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치 방향과 그리고 목표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이제 안산이 굉장히 젊은 도시예요. 평균 아마 남녀 비율도 동수이고요. 50대 50이고요.
그다음에 이 평균 연령이 제가 알기로는 이전에는 아마 33.5세였는데 조금 높아져서 한 36세에서 37세 정도고요. 그다음에 인구가 한 74만 명이 되고 지역이 4개 이제 상록 갑을, 단원 갑을 이렇게 해가지고 4개 지역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동네가 바로 안산이고 그다음에 자급자족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산업 정책에 굉장히 이제 경제적으로도 그렇고요. 요즘에 경제 상황이 안 좋다는 그런 시민들의 말씀이 많으신데 물론 이것이 저희 대한민국만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흐름이고 성장률이 이제 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움들이 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예산을 513조 5천억 원을 예산을 내년 예산을 편성을 해서 포용 국가, 그다음에 평등한 우리나라, 그리고 통일 문제, 평화로운 문제, 그다음에 혁신의 과제 이 4가지를 이제 내년에 화두로 삼고 10월 22일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셨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적으로 조금 더 우리나라가 단계를 올려야 될 것. 특히 요즘에는 검찰개혁과 관련돼서 공수처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건 바로 공정한 대한민국. 돈이 있다고 해서 봐주고 권력이 있다고 봐주는 것이 아니라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더 청렴해야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살기 편해진다라고 본다. 그래서 과제로는 어쨌든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투명해지고 국민들이 좀 행복하게 만드는데 정치인의 역할이 필요하고 그 정치인의 역할 중에서도 앞서 말씀드렸던 안산시의 남녀 인구가 동수이고 그런데 저희 더불어민주당 여성 정치인이 국회의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 정치인이 보다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복지,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여성,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소외계층의 아픔을 좀 어루만지는 그런 국가 정책으로 법과 제도를 개정하거나 제정하거나 안산시가 안고 있는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안심할 수 있는 보다 풍요로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정치인의 몫이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특히 지금 저희가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불편한 진실 중에 하나가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숙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시작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문화 문제도 굉장히 해결해야 되나 방향이 많은데 그것 역시도 중앙정부와의 소통과 네트워크도 중요한 정치인의 자질 중에 하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정치를 했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청와대 춘추관장으로도 있었고요. 19대 국회의원을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21대 총선에서 우리 당이 좋은 성과를 내고 그 성과를 밑바탕으로 해서 문재인 정부를 성공해내고 그 다음에 2022년에도 지방정부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쭉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국민들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것,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를 많이 지지했는데 최근에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정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을 보다 깨끗하게 만들어서 복지의 문제나 교육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 운영을 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정당이 뒷받침하고 그리고 지역에서는 좋은 정치인이 뒷받침해야지만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것 아니겠나 보고요. 그 역할을 하겠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의원님 덕에 안산의 미래가 아주 희망찹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양 사무부총장님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